위원장이 체포돼서 남대문서로 연행됐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파견제, 또 기간제 문제, 더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또 오랜 시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노동악법, 이걸 계약을 반대했던 노동자들을 이른바 심지어 소요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벽을 막은 것을 허물라고 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이 이 살인적인 물대포로 농민을 실신시키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지금 민주노총을 완전히 없애려고 가진 술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요죄를 적용한다는데, 소요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폭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소요죄를 적용했던 것은 이른바 부마항쟁, 5.18 항쟁, 그리고 5.3 사태, 이런 특별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날은 평화적인 시위를 경찰이 가로막고 물대포로 오히려 살인 진압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를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최근에 국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상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 왜 직권 상정 안 넣냐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어떤 안건을 직권 상정하기 위해서는 외환내후 같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태가 뭡니까? 또 자연재해라든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일은 정부 당국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우리 민간인에게 떠넘기고 또 국회의장에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가진 그 행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는데 억지로 직권 상정 안 한다고 해갖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신시대의 위수령, 포고령, 긴급조치나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가 유신 부활 정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또 오래간만에 8.25 합의에 의해서 남북 당국회담을 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 당국자 얘기에 의하면은 북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외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또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남쪽에서는 금강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는 2008년에 이른바 박광자 씨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나라라도 자기 구역 내로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오면 사격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임진강을 낮에 대낮에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한테 집중 사격을 해서 죽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신변 안전이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그걸 내세우면서 금강산 관광은 안 된다. 근데 그 며칠 전에 미국 재무부와 국무성은 뭘 했습니까?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북에 어떠한 동전 한 입이라도 가면은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미국 입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남북당국회담 결렬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민진 남측본부 원진옥 사무처장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년에 또 선거를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까발키고 여러가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선거 어떤 그 잘못된 일이 있었던가, 또 무슨 전자 개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문제, 앞으로 또 선거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도 또 우리 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올해 구속된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에 양심수 8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80명이 구속되고 20명이 구속됐다면은 거기에 따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이 여러가지 그 행패는 수백 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 해 종일 한결같이 이 공안 탄압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시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이라든가 이 민주노총에 대한 대탄압이라든가 11, 14에 대한 이 수천 명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따진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공안정국, 공안통치로 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유신 때 하던 위수령, 포고령, 긴급조치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안통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2천만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2천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쉽게 해고하고 장기 노동할 수 있는 그 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위원장을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하는 바이고, 또 백남기 농민이 살인 진압으로 지금 사경을 해명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검찰청에서 그 고발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사한다고 통보가 와서 오늘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살인 진압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또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으로 지금 구속사태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앞으로 좋은 말씀이 있을 것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정부하에서 통치받지 않아야 될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형태는 공안정부 독재정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였는지, 부정선거가 일어난 쟁점, 그리고 부정선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원의 모양, 정치의 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죽은 날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큰 생명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사망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지금 독재 정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였느냐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하고 개표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자개표기를 위반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국권사회부 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에서 SNS 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한 건으로서도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정부는 부정선거를 도리어 밝혀내고 이 나라 헌정을 살려야 하는데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자들을 구속시키고 연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를 할 적에 국정원 여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완전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선거일 3일 전입니다. 저희 선거 전문가로서 볼 적에 표가 300만 표 이상이 박근혜 후보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누리당 당직자 간부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NLL 국가비밀 사건을 유포하면서 왜곡시키면서 전직 노 대통령을 폄하하면서 엄청난 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선거사무소를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윤종훈 목사는 유죄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즉 쟁점 4가지 전부 다 형을 살던간 법원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단독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판결 또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70일이 넘어간 지금 현재에도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감 부정정치 권력을 대법원이 옹호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는 시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불법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의와 여러분의 자유, 평등,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 정권과 여야 정권을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지금 젊은이들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서 가가호에 알려서 이 잘못된 정권을 타도하고 이 나라 국권을 회복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에 불법 정권을 용인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최고로 못난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수가 이 공원 앞에서 목에 피가 올라올 정도로 호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막는다면 이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독재 시대로 과거로 회귀해서 군사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는 순진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번 18대 부정선거는 지능적인 부정선거였고 지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양심에 호소를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정권을 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정선거로 관련해서 불법전
원진욱 사무처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우리 서울 시민들 그 얼어붙은 마음에, 그리고 우리 정말 분단 70년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 온 민족의 이 마음에 따뜻한 이 훈풍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남북 제1차 당국자 회담이 온 민족의 기대와 다르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의 마음 또한 지금 굉장히 큰 실망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지난 8월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의불시에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에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실제 상황에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힘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남북이 화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합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제1차 남북 당국자 회담이 오랜 시간 만에 열리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와 다르게 결렬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방금 권오원 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당국회담 결렬 그 과정에 실제 회담장에서 오고 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5일이 지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2차, 3차 회담 날짜조차 지금 잡지 못한 채 결렬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어려운 장애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 회담 북측 대표들께서 내놓은 의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8.25 합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교류 활성화, 이 3가지를 주요 의제로 회담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측 대표단들께서는 회담장에 앉자마자 북핵 문제를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 이 남북 회담의 어려움을 조성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밝힌 협동농장 문제라든지 병충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등 몇 가지 여러 많은 의제들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남북 간의 이런 접촉점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회담 뒷얘기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마 오늘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여러 기자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전 관훈 토론에 참석했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다시 한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당장에 남북 회담을 열 계획은 없으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관계 먹구름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회담 내용이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재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남쪽 대표단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명분으로는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안전대책 등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권원 회장님 말씀처럼 이미 북측에서는 이와 같은 유관 표시와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남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광 재개를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언제까지 이런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언제까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가면서 결정할 거냐는 겁니다. 물론 말은 유엔 제재,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얘기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우리 민족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조차도 우리 민족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1차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또한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도 또 온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 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논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어려운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촉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1차 당국자 회담과 같이 그렇게 의제와 관계없는 그런 주장만을 펼치고 결국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재개와 같은 정말 남북이 화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쉬운 문제부터 그리고 아주 절박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에서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회담 날짜조차 지금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조차 없다라고 하는 홍영표 장관의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1차 회담 결과가 그렇게 결렬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다시 한번 당국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정말 이 얼어붙은 동토에 그리고 분단 70년의 이런 서러움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쳐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진지한 모습으로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는 이런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외손 의존 정책, 외세 의존적인 입장과 그리고 동족 대결적인 정책들을 하루빨리 내려놓고 정말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화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단합의 입장에 돌아설 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속히 당국자회담을 다시 제안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외세 의존적인 정책과 동족 대결적인 입장을 내려놓는 순간 남북관계를 해결낼 수가 있습니다. 이 쉬운 길을 애써 돌아가지 말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번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북 당국 회담을 다시 재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버리고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진정성 있게 박근혜 정권이 남북 당국자 회담에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원진호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1054회 목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네, 이것으로 국가범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1054회 목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